설명, 그리고 또 법제적인 측면,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협의회가 지향하고 계신 그 쟁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양 교수님의 논의들을 좀 제가 보완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는 형태들로 저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기업이 이제 이윤을 추구하고 하는 뭐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 사회적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경영학에서는 이제 이미 CSR이나 CSV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기업이 잘 되는 게 사실은 CSV거든요. 기업이 잘 되고 고용하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의 본원적인 역할이 잘 수행될 때 사실 CSV를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이 이해관계자 그룹이 확장되어져 있죠.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가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 프랜차이지의 경영적인 성과가 프랜차이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프랜차이저가 어떻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성과가 나도록 되어져 있는 전형적으로 CSV가 강조돼야 되는 산업의 프랜차이즈를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이 운영만 잘 되면, 앞서 우리가 뭐 갈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그 목적 자체가 매우 그 이익 추구와 사회적인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이제 왜 생기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한국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그 특성 중에,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 영세성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저도 그렇고 프랜차이지도 그렇고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 속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금까지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패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셀프 하이어링 베이스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프랜차이지가 돼서 그걸로 내가 내 월급 받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에서 좀 더 규모를 갖게 되는 형태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또 연구하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거기에 맞는 법제적인 지원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고용되는 게 아니라 그 규모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내는 이런 형태의 패스들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교학상장의 이야기를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이 프랜차이지의 창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써서 좀 죄송스럽지만 앙터프리뉴얼 파트너십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데 나만 한 사람만 창업하는 게 아니고 본부도 그 창업적인 파트너가 돼서 함께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저도 좋고 프랜차이지도 좋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를 좀 키우고, 그리고 나만 고용하는 게 아니라 가맹 점주가 자기 자신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점포 관리자들도 고용하고 좀 더 혁신적인 인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면, 이제는 본부에게 요구되는 수준도 달라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안되고 있는 뭐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법적으로 그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저 본부들이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비즈니스의 정체성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정체성 차원에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등을 잘 정리하셔서 자율적 규약 내용에 우리가 포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규모를 키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럼 영세한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부터 소외되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동으로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되고요. 또 영세한 프랜차이즈들이
잘 되게 되면 양수양도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인 지분들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형성되는 부분들도 제도화되어져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정보공개서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정보공개서가 상당히 많은 그 프랜차이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어떤 정보들이 담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표현해주는 정보들이 포함되어져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점포의 그 다점포 운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정보 공개서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직영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직영점도 마찬가지로 직영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서로 하고 직영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한 개를 운영하든 두 개를 운영하든 이것은 법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영점 경험이 없이 프랜차이징만 하는 것,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어떻게 보면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할만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들은 자율적인 규약 내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해결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이제 우리 양 교수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굉장히 그 연구 논문 제안을 보여주신 거에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프랜차이징에 대한 문제니까 그냥 프랜차이즈와 서비스 섹터에 대한 비교만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만약에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고종의 이제 하이 퍼포머들 좀 스탠다드를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높여놓은 프랜차이즈의 그 1년 전, 2년 전의 성과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